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1월 18일 제가 S&P 500 주간 투자 보고 일지 쓰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 기준으로 앞으로 7년 후면은 43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직장 다니면서 S&P 500만 투자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 이미 알고 있던 방법이기도 한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여러 번 제 영상에 썼던 자료인데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신문사에서 아마 동아일보였을 텐데 많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통계적으로 한 사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생애 주기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와 그리고 그 노동소득의 흐름을 통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시고 저희는 그걸 받아먹으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6세 때까지는 아무 사교육을 하기 때문이겠죠. 최대의 적자를 보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이 뭐 20대 후반에 첫 직장을 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부분은 노동소득을 그래도 좀 많이 쓴다고 해도 욜로족이라 하든 뭐 해도 버는 거 이상으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때부터 61세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흑자인 구간이라고 하죠. 저 역시나 올해 만 36세이므로 이 구간에 있고요. 역시나 제가 버는 것만큼 다 써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흑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보통 통계로 봤을 때 노동소득의 정점이 43세쯤 정점에 도달을 하고 생애에 있어가지고 최대 흑자 구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회사에서의 커리어적으로 봐도 지금 30대 후반, 중후반에 회사 경력 10년이 넘어가는 과장, 차장 이때가 가장 뭐 생산성도 좋고 회사에 써먹기 좋을 커리어잖아요. 저는 지금 제일 좋을 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좀 겸손해지려고, 오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다. 네. 61세 이후부터 어차피 우리의 한철은 끝납니다. 근데 더 엄밀히 살펴보면은 정년이 뭐 60세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주된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20대, 30대 때 얻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중견기업 그리고 꽤 괜찮은 직장들을 이제 20, 30대 때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 대학원도 갔다가 뭐 박사도 하고 이렇게. 근데 2012년에만 해도 이런 첫 번째 얻었던 주된 직장, 가장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53세까지였는데 2022년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49.3세, 50세도 이제 좀 지키기 힘들다 이런 통계가 얻어졌어요. 사람도 이게 메뚜기처럼 한철이 제가 봤을 때는 50세 전까지가 한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대, 40대라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흑자에 쓰는 것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흑자인 구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좋은 때는 한철이다. 준비를 61세 이후에 내가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잘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고요. 한 가지 사례로 들어가지고 아마 제 나이 또래, 제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 동료들 바로 그렇고 30에 40대 한참 돈을 버는 뭐 과장부터 이제 빠른 부장까지 차를 뭘 사는지 남자들은 아무래도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면은 전 직장에 있을 때도 뭐 대부분 벤츠는 좀 적었는데 BMW 뭐 3 시리즈나 그리고 뭐 4 시리즈 아니면은 X3 이런 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도 2022년에 생애 첫 차를 살 때도 정말 현대자동차 대리점도 가가지고 GV70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GV70을 정말 사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요. 그때 견적도 한번 뽑아봤어요. 6천만 원이 좀 넘는 견적을 좀 뽑아놨었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스포티지, 흰색 스포티지를 지금 사서 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결국 차라는 거는 뭐 GV70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 혹은 다른 차들은 평균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는데 GV70 혼자 200km로 달린다 하면은 엄청난 자동차로서의 엄청난 효용을 갖는 건데 차의 크기로 봐나 우리가 보통 낼 수 있는 타고 다니는 속도로 보나
네, 승차감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차감은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하차감,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날 좋게 봐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다 네, 거품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버려야 할 그런 허세죠. 하여튼 그를 통해 가지고 3,100만 원짜리 스포티지를 사서 3천만 원을 오히려 돈을 이제 아끼게 되었죠. 이 돈을 만약에 S&P 500 투자했다 그러면 통상 차 한 대 오래 타면 10년 타잖아요. 그 10년이 지나면은 이 돈은 무려 4,781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결론이 나오죠. 3천만 원을 그대로 S&P 500에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 되는 S&P 500에 투자를 했으면 10년 후에 7,781만 원이 나에게 돌아온다. 네, 이렇게 해서 한창 좋은 시절, 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30대, 40대 이 구간에서 불필요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것들에 대한 사치를 좀 줄여서 S&P 500을 잘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저는 10년 후, 네, 짧게는 7년 후 43세 때, 네, 저는 정말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인생 피크라고 하는 제 시점, 지금 만 36세니까요. 이 시점에서 좀 계획을 좀 세워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네, 43세에 도달할 때까지, 43세 왜 이렇게 해놨냐? 그냥 느낌상 지금 올해 2023년이잖아요. 2030년, 네, 뭔가 이 어감이 좋잖아요. 시계절이 바뀔 때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쭉 S&P 500으로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고 제가 월급에서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그 소득 증가율을 좀 반영해가지고 연평균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점점 좀 늘어나서 500 정도 투자할 수 있겠죠. 600 가까이. 이렇게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7년 후에는 네, 10억 정도가 되는 목표를 세워놨고요. 이렇게 되면 집을 빼고 S&P 500만 10억이 되므로 네, 노후 대비가 제 생각했을 때는 43세 때 사실상 끝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정말 그래 이거다 싶은 계획이죠. 정말 살아가는데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이 리턴 노리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하는 S&P 500만 투자를 해가지고 한참 생애 소득이 높을 때 정점에 이르는 43세까지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래저래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한번 20대 후반에 처음 다녔던 대기업에서 이제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정말 세게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라는 게 좋을 때는 한참 좋고, 근데 또 침체기가 오면은 네, 사람 또 무섭게 자르고, 이게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네, 유튜브나 텔레그램 이런 걸 정말 매일매일 깨어있는 시간은 끼고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아무 소용도 없는 뻘짓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주식 투자에 저처럼 중독됐던 사람들은 흔하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슈퍼개미가 하는 유료 강의 그런 걸 수강하다 보면 멤버십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멤버십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이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타 강사 인강만 열심히 들으면 나도 수능을 봐가지고 서울대 의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로 정말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책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상위 0.1%, 1%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머지 99%,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로 이 사람들 1%들에게 돈을 모아서 17번 모아가지고 헌금 내는 수준이라고밖에 생각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는 거죠. 누구나 다 마음은 서울대 가고 싶죠. 근데 그래서 서울대 못 간 경우에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못 간 거야.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 자학하게 되죠.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수능이란 걸 한번 겪었잖아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적당히 뭐 한 2, 3년 열심히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시면 빨리 개별 주식 투자 접으시고, 미국 주식도 개별 주식 투자 하지 마시고 빨리 S&P 500으로 너무 모으셔가지고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본업에 충실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어서 S&P 500을 차근차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 저도 주식 투자할 때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잠깐 내 원 투자 원금 대비 해가지고 뭐 20%, 30% 수익 우습게 낼 때가 있어요. 막 100% 수익 낼 때도 있고. 잠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시장 평균 대비 내가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더 높은 수익을 매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워렌 버핏이 현재 자산을 일굴 때까지는 연평균 20% 정도의 수익률로 매년 이렇게 달성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20% 수익을 매년 거두는 거를 아주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두 그럴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저는 신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다가 놀라운 걸 좀 찾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찾아봤는데, 전 당연히 마이너스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별로 19세 미만은 수익률이 17%, 국내 주식 투자한 사람들 기준이에요. 20대는 16%, 뭐 15%, 14%, 나이대별로 하여튼 10% 초중반대 수익을 거뒀잖아요. 대단하죠? 제가 어쩌면 앞에서 말했던 거에 근거 자료가 못 되는 상황이 됐는데, 다음 걸 보시죠. 그럼 그렇죠. 실상은 그냥 코스피나 코스닥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진 거고요. 여기 자세히 봐야 될 게, 전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14.665%고 오히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아마 부모님이 애들 이제 다 크면 대학교 갈 때쯤에 쓰라고 모아주시는 거겠죠. 그런 투자금들 계좌들은 17.16%로 제일 높은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이 동 기간에 코스피랑 코스닥 상승률 보세요. 코스피는 15% 올랐고 코스닥은 29% 올랐잖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코덱스 200이나 뭐 타이거 200,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거 사서 ETF 사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날고 열심히 투자했던 일반 개인 투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공부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따른 종합 주가 지수 올라가는 것만 따라다녀도 재테크는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종합 지수 투자할 거면은 한국보다는 역시나 미국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S&P 500 이야기 해야죠. 지난 한 주간 S&P 500은 2.264% 올랐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296원, 1200원대로 다시 돌아왔죠. 1.7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 계좌는 그래서 일주일 새 140만원 수익이 늘었고요.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이 제 월급날이어가지고 매수를 한 달에 한 번 매수한 날인데 좀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S&P 500이 왜 올랐는지 미국 환율이 왜 떨어지는지는 역시나 모르죠.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 투자에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S&P 500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지난 1년 기간으로 해서 보는 건데 이때 고점을 지금 많이 쫓아온 느낌이죠. 그래서 잘하면 연말에 산타넬리라고 하죠. 그거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저 같은 S&P 500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르면은 올라서 이런 투자 보수 만들 때 기분 좋아서 좋고, 싸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싸게 많이 모아갈 수 있어서 좋고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어플은 여전히 오늘 이번 주도 로그인도 오늘 진짜 로그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그리고 S&P 500 투자 성과 말씀드리면 역시나 괄목할 만한 거는 제 목표 대비 달성률,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률이 저번 주 26.45%에서 이번 주 26.57%로 0.12% 이렇게 올랐다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투자금
평가금은 6,870만 원 정도로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ETF를 사고 나면은 계획 대비 계획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55. 아무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저번 주와 동일한 55.3%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목표 달성 현황 보면은 네, 총 투자금 많이 올랐죠. 1.551억 5,15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네, 목표 달성률은 26.57%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순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는 월급으로 아마 400만 원 초중반대 S&P 500 ETF 살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 쉬고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